자율신경 장애라는 증상을 들어보면 본인들 증상하고 정말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단일 질환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듯 자율신경 장애는 하나하나의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흔히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자율신경 장애라고 부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신경과에서 주로 자율신경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생각보다 자율신경 장애라는 말을 환자분들도 잘 모르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쓸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율신경 장애 혹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이 약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본인의 증상을 이미 찾아보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또 온 전신에 퍼져 있다 보니까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심한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닌데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잘못 알고 계시거나 단순 불안 증상을 자율신경 장애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진단받는 경우가 정말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로서 신경과 전문의로서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새 어지럼증, 수면장애, 불안,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눈에 띄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에 많이 찾거나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율신경 장애라는 증상을 들어보면 본인들 증상하고 정말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율신경이 도대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신경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볼게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가 멈추면 따라서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체도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볼게요. 크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고요. 우리가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장기들이 동공이라든지 침샘, 기도, 심장박동, 위산 등등 해서 자율신경이 알아서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조절하게 된다면 잠을 잘 때는 심장이 안 뛰어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의 반응들을 보면 주로 우리가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상황, 그럴 때 동공이 커지면서 도망쳐야 되니까 숨을 많이 쉬어야 되니까 기도가 확장이 되고요. 또 도망쳐야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죠. 도망치고 있는데 위장으로 피가 많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위장 운동은 억제가 되고 배변, 배뇨 기능, 성기능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나서 활성화되는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과 마음이 편하니까 식욕도 돋고 식사도 하게 됩니다. 위장 운동도 빨라지게 되고 침샘도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심장은 빨리 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도 느려지고 혈압도 약간 떨어지고 체온도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자율신경은 알아서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고요. 정확하게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장애 혹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면 이러한 자율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통이나 불면증, 위장장애, 두근거림, 식은땀 혹은 땀이 안 나는 거, 배뇨장애, 변비, 위장장애, 성기능 장애 등등이 다 자율신경에 관련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단일 질환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자율신경은 전신의 장기에 보다시피 퍼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근거린다는 상태가 있을 때 자율신경 장애,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될 수도 있지만 더 흔한 것은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하게 뛰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뛸 때 우리가 두근거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불안이나 긴장 증상에 의한 생리적인 반응으로 두근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를 하거나 소화장애가 있는 것이 자율신경 장애의 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구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뇌 질환으로도 구토나 위장장애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보는 어지럼증이 있을 때 구토를 하게 되기도 하고, 뇌종양, 뇌출혈의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자율신경 장애는 하나하나의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장기의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보던 환자분들은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 기능 자체가 엄청 떨어져서, 예를 들어 일어나면 혈압이 확 떨어져 가지고 서 있질 못한다든지, 변비가 너무 심해서 관장을 하지 않으면 변을 못 본다든지, 이런 자율신경 자체의 손상에 있어서 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의 자율신경 조절 장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자율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심한 기립성 저혈압,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순간에 수축 혈압이 70, 60으로 떨어져서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실신이 반복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아예 정상적으로 5걸음, 10걸음을 못 걷는다든지, 심한 변비로 인해서 관장을 해야지만 변을 볼 수 있다든지, 심한 배뇨장애, 요실금, 땀분비 장애 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 이런 제일 흔한 원인들은 파킨슨병이나 다계통 위축 같은 뇌질환이 있고요. 당뇨가 심하게 오래되는 경우에도 작은 말초 자율신경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 위장 운동이 잘 안 돼서 구토를 한다든지, 일어날 때 심한 어지럼증, 배뇨장애나 변비, 성기능 장애 등이 당뇨가 20년, 25년 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술을 오랫동안 아주 많이 먹는 경우에도 자율신경이 망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도 자율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아밀로이드증이라든지 척수가 손상이 돼서 배변, 배뇨, 성기능 장애 생기는 경우도 꽤 있고요.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암이 있어서 이상 단백질이 나와서 자율신경 장애가 생긴다든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자율신경 장애가 생겨서 마찬가지로 저혈압이나 배변 배뇨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진짜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정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보다 더 흔하게 실제로 제가 요새 외래에서 많이 보는 분들은 이러한 자율신경이 완전히 망가졌다기보다는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금 안 돼서 약간 엉뚱하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려고 할 때 두근거림이 있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소화장애, 또 만성 피로나 기운이 없음, 브레인 포그, 수면 장애 등등이 자율신경 조절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러한 자율신경 조절 장애가 생기는 요인은 제일 흔한 것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자꾸 과활성화되다 보면 엉뚱한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즉 자려고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불규칙하게 지내다 보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과로나 만성 통증, 수면 장애, 제가 많이 보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자주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재발하면서 또 불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자율신경 조절 장애 환자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신경 조절 장애나 실조증 환자분들 중에서 주로 조절 장애 있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첫 번째 타입은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는 타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다 보면 엉뚱한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두근거림이라든지 식은땀,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소화 기능은 또 반대로 억제가 돼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한다든지 변비가 심하거나 또 반대로 설사가 생기거나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교감신경이 이런 분들 항상 올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평소에는 교감신경이 오히려 좀 기능이 떨어져 있다가 억눌려 있던 교감신경이 엉뚱한 상황에서 갑자기 막 활성화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아닌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타입은 교감신경이 너무 떨어지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교감신경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올라가지만 좋은 의미로는 우리 신체적으로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는 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져서 자꾸 처지고 자꾸 누워 있으려고 하고 우울해지고 약간 저혈압 증상, 우리가 흔히 빈혈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도 만성적인 과로나 수면 장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러한 교감신경의 저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로 보는 자율신경 장애 환자분들은 기립 못 견딘증 환자분들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혹은 일어나 있으면서 혈압이 자꾸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박이 조절이 안 돼서 맥박수가 막 오르는 것, 이런 환자분들은 서 있을 때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 몸이 무거운 느낌 이런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기립 못견딤증은 교감신경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압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교감신경이 너무 과활성화돼서 실제로 혈압이 떨어지지 않은데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또 이런 기립 못견딤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 장애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증상과 다양한 원인들 혹은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장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걸 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불규칙적인 생활이 자율신경에게 스트레스를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뇌나 신경은 규칙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비슷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말 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스트레스 주는 걸 내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소위 이제 내 멘탈을 강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교감신경을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서 쓸데없는 순간에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는 것도 막아주고 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도 하고 근력을 키워줘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빈맥 증후군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경계에 정말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술이죠. 술을 끊는 게 좋고요.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꾸 책짓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커피를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호흡법 있잖아요.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아주 길게 쑥 내쉬고, 이러한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 자율신경계는 안정을 찾거나 더 튼튼하게 만들거나 혹은 에너지를 줘서 자율신경을 더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율신경 장애를 치료하시면 되고, 이러한 방법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약이라든지 주사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율신경에 대해서 좀 긴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괄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자율신경 장애의 원인이나 타입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